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기출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신 분들은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고 다음에는 제 얼굴이 좀 볼 일이 없어야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난이도 같은 것도 좀 보시고 내용 공부는 당연히 이제 정규 커리어에서 차근차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9급 형사소송법으로 갑니다. 기출해설 자료 일단 펴두시고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하고 형사소송법 개론이랑 1번부터 13번까지는 그냥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은 문제고 14번부터 20번까지가 형사소송법이랑 형사소송법 개론이 다르게 출제됐습니다. 작년 같으면 뭐 서너 문제 이렇게 좀 차이 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번부터 해가지고 6문제였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론이랑 이거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형사소송법이랑 형사소송법 개론이랑 뭐 범위 차이가 있냐 뭐 공부 방법을 달리해야 되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많은데 차이 없습니다. 기출 문제가 지금 똑같이 나오죠. 어떤 범위나 출제 난이도나 경향에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형사소송법 해설로 하고 이제 형사소송법 개론은 14번부터 다른 문제 이제 추가로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1페이지 1번으로 바로 갑니다. 원래 이게 이제 우리가 문풀 강의에서 차근차근 이제 공부용으로 문제를 풀 것 같으면 한 회당 한 2시간 정도 잡아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간단한 이제 기출 해설이니까 정답 지문 위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1시간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설은 다 정리해놨죠. 뭐 정답 지문만 해설 막 꼼꼼하게 달아놓은 거 아니고 전체 지문에 대한 판례 미줄 가이드 쳐놨으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 평가를 좀 간단히 하면 이번 시험은 안 쉬웠죠. 또 이제 기출 문제를 쉽다고까지 얘기하면 또 이제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쉬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난이도 평가는 절대 상까지는 안 가고 딱 중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커리큘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90점 이상은 다들 맞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이제 공부하셨다 그러면 그냥 한두 개 틀리는 게 무난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부터 보죠. 자, 1번 재판 설명으로 가셔가지고 동그라미 4번 지문 바로 나오죠. 헌재 위헌 결정이면 폐지됐다 하더라도 면소 사유가 아니라 전담 무죄 사유였습니다. 자, 2번으로 바로 가셔가지고 이거 최신 판례 그냥 나온다고 한 게 나온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어디가 틀렸어요? 유류물 압수 218조를 두 개로 끊죠. 소유 소지 보관자의 임의 제출물 압수 그리고 유류한 물건의 영장은 압수예요. 그리고 유류물에 있어서는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 따지는 그 본건 압수에 한정된다라는 이제 지금 지문 표현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로 가죠. 그리고 참여권자의 참여도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유류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최신 판례로 강조했던 거예요. 자, 3번으로 가서 공판 절차입니다. 2번 지문은 좀 생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제된 부분이 법정 방청 규칙에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정확하게 알고 맞는 거다라고 푼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어느 정도만 우리가 좀 했었냐면 촬영 같은 거 녹음 같은 거 할 때 허가받아서 해야지 무단으로 하면 쫓겨난다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떠올랐을 건데 예외 무슨 동의 이런 것들 규칙 내용까지는 정리가 안 됐는데 2번 지문 제끼고 보더라도 3번이 바로 틀렸죠. 그래서 2번 지문이 좀 판단하기 애매했다 하더라도 3번이 바로 틀린 지문이어서 답은 바로 맞췄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4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2번 그냥 조문 2개 기소 편의주의에서 기소유예 그리고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사유는 제한도 없었죠. 역시 바로 맞췄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이번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게 이런 지문들이 전혀 꼬여있지 않죠. 그냥 조문 2개 나란히 생각해서 뒷부분 틀렸구나 그냥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4번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죠. 이것도 맨날 나오던 기출지문이고요. 자, 7페이지 하단으로 가셔가지고 동그라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니까 설령 법정형이 더 올라갔다 하더라도 선고형이 불이익하게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불변금에 위배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것도 맨날 하던 거죠.
자, 9페이지 7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2번. 요것도 나름 최신 판례로 강조했던 거죠. 최신 판례 추가한 게 아니라 기본사에 들어가 있던 판례예요. 재심 파트에서 간만에 이쪽에서 이 규정 관련 나온 최신 판례니까 정리해두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조사 신청권 없고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 내용도 알려줄 필요도 없다 했습니다. 자, 다음에 10페이지 8번으로 가셔가지고 기업번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거죠. 별도의 체포영장 필요 없이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구인할 수 있대. 구인하고 나서 하는 피신은 임의수사 성격으로서 진술거부권 등 고지도 해야 된다 했어요. 디귿번도 맨날 강조하던 거죠. 압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아니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었습니다. 기산점 강조했었죠. 자, 11페이지 하단에 9번으로 가셔가지고 동그라미 2번도 그냥 외워버려라 그랬죠. 상소 이후 파트와 달리 재정신청 절차에서는 재수자 특칙 적용을 부정하는 게 판례였어요. 자, 13페이지 10번으로 가셔가지고 전문 증거도 되게 쉽게 나왔죠. 자,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 맨날 하던 거고, 자, 리을번,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314조에 해당하지 않고 예외 사유도 방금 얘기했죠. 자, 다음에 14페이지 11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11번이 좀 뒷부분 판단하기 까다로운 게 그냥 규정만 물어본 게 아니라 일반 이론을 물어봤죠.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공소장 일본주의 증거를 미리 내면 안 된다니 어떻게 돼요? 증거를 미리 내버리면 판사가 예단을 갖게 되니까 사실심리 절차에서 당사자가 신청하고 채택한 거 가지고 증거조사해야 된다니까 당연히 뭐야? 당사자주의가 강조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약간 이해로 푸셔야 돼요. 법원이 알아서 하는 것 같으면 법원이 미리 받아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건데 당사자가 신청한 걸 절차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직권주의보다는 당사자주의가 강조되는 거다. 딱 그 정도로 풀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외워 푸는 게 아니죠. 자, 동그라미 2번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료과목법입니다. 역시 이것도 내용 알고 푸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 2번은 제껴놓고 봐야죠. 자, 근데 다 필요 없고, 자, 3번도 그냥 일반 이론이죠.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우리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예요. 그리고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건 법률 개정으로 그런 거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게 아니다예요. 자, 2번은 모르는 얘기고 1번, 3번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풀었어야 되는데 순간 좀 이게 뭔 말인지 할 수도 있는데, 자, 4번 보세요. 이거 맨날 강조하던 최신 판례죠. 공소제기 후에 수사 파트에 관련 판례 2개 무조건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 2, 3번이 좀 까다롭더라도 4번 당사자주의에 반해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4번 지문이 바로 틀린 겁니다. 답 맞추는 건 지장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12번으로 가셔가지고, 자, 기억번 282조 단서 필요적 변호 사건 예외죠. 선고만을 하는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자, 17페이지 13번으로 가셔가지고 동그라미 3번 단독에서 합의부는 8조 2항의 필요적 이송이지만 합의부에서 단독 변경은 이송 대상이 아니고 그냥 재판해야 된다 했죠. 자, 18페이지 14번으로 가서, 자, 동그라미 2번 뭐 성년 후견인은 민법에서 배우는 개념이라서 이게 뭔 소린가 싶다가도, 자, 뒤에 바로 나오죠.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표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단독으로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성년 의견인이 법정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거나 대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다죠. 물론 그 판례 표현이기도 하지만 판례 모르더라도 기존부터도 배우던 그냥 일반 판례에서 이어진 얘기입니다. 성년 후견이라는 단어 정도만 좀 생소한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15번으로 가서, 자, 동그라미 4번 요런 거 순간 헷갈릴 수 있죠. 자, 어디가 틀렸어요? 이거 각하가 특이하게 나왔으니까 요거 달 정리해두라 그랬죠. 그래서 기각결정이 아니라 각하결정인데 각하는 맞는데 어디가 틀렸어요? 판결로서가 아니라 결정으로서죠. 기각결정, 각하결정이지 무슨 각하 판결이라는 거는 들어본 적도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하가 맞고 판결 부분이 틀린 거야. 약간 헷갈리라고 작정하고 이건 출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하단에 16번 동그라미 3번 불복할 수 없고 즉시한 거 없죠.
자, 22페이지 17번으로 가셔가지고. 자, 디귿번 포함설, 불포함설, 불포함설이 판례 태도. 그리고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거 능력도 있어서 보강 증거 될 수 있다 했죠. 자, 리을번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정황 증거도 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그 앞부분이 틀린 겁니다. 맨날 나오던 지문이죠, 이것도. 자, 23페이지 18번으로 가셔가지고. 자, 동그라미 2번. 어쨌든 유죄 뒷받침하는 걸로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사용할 수 없다 쪽으로 가죠. 자, 24페이지 19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기억번 아까도 했었죠. 미성년자 하더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으로 가셔가지고 효력 발생할 수 없다 맞는 지문. 디귿번으로 가셔가지고. 자,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주관적 불가분원칙, 준형 규정도 없고 유추 적용도 부정하는 게 판례여서 공범 중에 1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른 공범한테 효력 없다 했습니다. 자, 20번 전자정보 압수수색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고 최신 판례까지 꼼꼼하게 정리하고 들어가라 그랬죠. 그냥 한 문제 통으로 나왔잖아요. 자, 근데 뭐 전자정보까지 갈 것도 없이 동그라미 2번 유효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재집행할 수 없다. 그냥 바로 맞춰버리죠. 너무 쉽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다 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도 했는데 그나마 좀 무난하게 나온 거에서 그나마 좀 약간 출제자가 이런 거 헷갈려라가 뭐 판결 결정 이렇게 장난쳐 놓은 거 그런 거 순간순간 헷갈리는 거죠. 뭐 몰라서 틀렸다기보다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한 2문제 정도가 좀 이런 거는 순간 헷갈려서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도 다 약간 실수 영역이고 몰라서 푸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좀 평했다고 하는 거긴 한데 잘 보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형사소송법 개론으로 갑니다. 자, 형사소송법 개론 14번으로 바로 가죠. 14번부터 문제가 달라졌죠. 자, 개론 기출해설 18페이지 14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1번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부정되되 분리하면 증인적격 인정되고 증인신문 할 수 있다니까 뭐 침해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동그라미 3번부터 설명 안 해도 되죠. 동그라미 4번 청산등기가 격려됐다 하더라도 실질설이죠. 법인의 소멸 시점 청산사무 종결될 때까지는 공소기각 결정 대상이 아니다 했어요. 자, 15번 동그라미 3번 이런 우려 사실 다 포함된다로 가죠. 증언거부권 해석 관련해서 맨날 나오던 판례죠. 자, 21페이지 16번 동그라미 1번 이런 거 잘 신경 쓰라 그랬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죄송해요. 말이 헷갈렸죠. 자, 하여야 한다 필요적 취소 맞죠? 자, 어디가 틀렸어요? 또 이것도 약간 맨날 내던 거에서 약간 틀어버렸죠. 이것도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 의견을 들어서 검사 의견 들어서 취소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약간 1번 지문이 좀 헷갈렸을 수 있어요. 동그라미 2번 1심에서 인정한 거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했죠. 동그라미 3번 이의 없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1번에서 순간 좀 헷갈렸더라. 3번도 그대로 맞는 건데 3번이 워낙 전형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자백한 게 아니니까 간이 공판 절차로 할 거 아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17번으로 가셔가지고 동그라미 4번 임의성의 의심 검사가 거증 책임 부담한다 했죠. 자, 23페이지 18번으로 가셔가지고 동그라미 3번 간접이든 직접이든 증명의 정도는 똑같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입증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동그라미 1번 개시되는 순간 범죄의 종료 공소시효 바로 출발이죠. 나중에 삭제된 시점으로 보지 않는다 했어요. 자, 25페이지 20번으로 가서 동그라미 4번 개별 제시 원칙 따로따로 제시해야 된다. 이것도 맨날 하던 거죠.
그래서 개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한 두 문제 정도 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는 있겠네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작년 시험, 재작년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 거랑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쉽게 느껴지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막판에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좀 약간 너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는 피드백도 있는데 딱 그 정도 난이도였어요. 난이도가 거기서 또 올라간 게 없거든요 지금. 약간 요새 출제 작년 재작년에 난이도가 쭉 올라가던 출제 경향에 반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뭐 그런 출제 경향 예측하는 건 의미 없어요. 차근차근 공부한 거 가지고 푸는 거죠. 그래서 작년 이제 올해 초까지 해가지고 1년 커리큘럼 착실하게 따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틀리려고 해도 틀릴 문제가 몇 개 없습니다. 잘 보셨을 거예요. 지금 슬슬 좀 이제 학원도 피드백 들어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시고 이제 붙으실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잘 봤구나 확인하고 넘어가시고 이제 앞으로 시험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한 것처럼 가볍게 볼 것도 아니죠. 꼼꼼하게 보시되 당연히 뭐 기본 강의도 안 듣고 아직 형사법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문제 손도 낼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 구력 있으신 분들은 관같이 빨리빨리 보지 마시고 해설에 사지선다 해설 다 달아놨으니까 그런 거 정독해가면서 하나씩 공부한 걸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출 해설은 이 정도로 하고요. 방금 중간에도 한 번씩 얘기했지만 지금 시험 출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막 이제 국어, 영어 막 공부하듯이 법과목 형사소송법이나 형법과 법과목을 너무 막 기출문제 풀이 막 몇만 문제씩 풀겠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막 드립다 문제만 풀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막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시험 대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출제 지금 난이도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막 문제만 막 이해도 떨어져도 풀어가지고 약간 감으로 그냥 풀어서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 안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시험에는 항상 효율을 따져야죠. 한정된 시간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라고 하면 차근차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부터 해서 차근차근 내용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야 한 10,000문제씩 안 풀고 딱 기출문제 진도별로 한 최근 5개 정도 끊어가지만 풀어도 충분히 여러분들 시험 대비하는데 지장 없다고 했어요. 실제로 지장 없었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한 얘기죠.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시험 보신 분들은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정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